오늘 저희가 미용실 트렌드와 그리고 2021년을 맞이해서 트렌드 분석까지 준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어제 이제 두 분이 그 머리하러 네, 홍대에 맞습니다. 왔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는 마스크 잘 쓰고 차로 꼭 가서 네. 앞에 내렸다가 그냥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이렇게 뉴스를 제가 그 전에 접했었거든요. 어. 뭐였냐면 이제 2.5단계, 3단계로 격상될지 모른다 해서 사람들이 뿌염 예약하고 식료품을 미리 사고 우려의 술렁이라고 하면서 이 기사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뿌염이랑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구나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두 분도 머리를 하고 맞습니다. 그 머리 때문에 또 외출을 했다는 얘기 들으면서 이 미용계는 요즘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예전에 미용에 종사를 하기도 했었고 맞아. 또 여전히 우리 동네에는 미용실은 계속 엄청 많이 많죠.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업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 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제 경험했던 것, 우리가 네.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자영업을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 네. 미용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많죠. 그래서 오늘은 미용실과 그 트렌드, 뭐 네. 가격이라든지 공유 미용실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진짜 미용실 하면 저희가 왠지 그냥 우리가 장사 소상공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 헤어샵이나 이런 거는 좀 생각을 멀리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좀 그 브랜드가 있다 보면은 꼭 그 기업 거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개인이 여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에 개인샵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오늘 하는 이야기도 소상공인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제 미용실 갔는데 제가 간 이때까지 방문했던 때 중에서도 제일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많았다고요?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뿌염 때문에 원장님 들썩이 아니, 너무 잘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예, 오늘 사람이 좀 많네요 하면서 건너편에 미용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건너편에 4월에 오픈한 미용실이 있대요. 되게 크게. 올해 자기 4월에? 건너편에 4월에. 가장 힘들 때네요. 그러니까 3월에 시작됐잖아요. 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유행하기 시작하는 그쯤에 열어서 계속 코로나를 겪은 거죠. 그런데 한 달에 마이너스 2천씩 난대요. 그게 월세가 엄청 비싼가 봐. 월세랑 인건비에 뭐 이제 뭐 이런 유지 관리비? 그 혹시 홍대 쪽에 그 뭐 홍대 정문 쪽. 정문 쪽. 정문에 이제 건너편에 그 하나은행 조금 밑에. 아이고. 네, 그러니까 거기. 큰 대로 있잖아요. 거기 거기 있는 메인이죠. 거. 그러니까 네. 거기가 월세가 비싸서 그런지 마이너스 2천을 해서 지금 계속 손해 보다가 내놨는데 안 나가는 거야. 안 나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마이너스로 쳐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아는 분이 연남동 그 숲길에 네. 3층에 350만 원에 월세 했다가 거기도 내놓고 내놔도 한참 됐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많이 고생을 했었거든요.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갔지. 지금은 나가고 이제 당분간 안 하고 있는데 거기도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3층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싼 거야.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월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니까. 그게 너무 심하다. 근데 2천만 원이 더 심하죠. 되게 모든 비용이 2천만 원이라고 해요. 모든 비용에서 이제 마이너스 2천인데 아마 어쨌든 그래도 월세 1,000은 되겠지 뭐. 모든 완전 고정비가 메인대로니까 2천만 원 정도 되는 네, 거고 뭐 네, 대출도 네. 했을 거고 뭐 이자에다가 그쵸. 물건 산 거에다가 뭐 비용 비용 인테리어 비용 반 주고 반 남은 거랑 뭐 뻔하지 뭐. 그리고 원장님은 자기는 그나마 단골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는 거야. 아예 오픈할 때부터 단골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골들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우리도 갔던 데 가잖아요. 그 자기 스타일을 아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유지했는데 새로 오픈할 때 그런 단골이 없다면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뭐 걸어다 그냥 밖에 다니시는 분들이 간판 보고 들어온다고 기대하기는 진짜 이게 머리 헤어라는 게 굉장히 맞아. 예민한 거잖아요. 맞아요. 누가 이거를 아무한테나 맡길 수가 없잖아요. 음. 아무한테나 맡기시는 분들은 이제 신촌이나 이런 데 보면 미용 학원에서 하는 무조건 10,000원. 그런 데로 가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자기 스타일이 있는 분들은 좀 금액을 더 추가하더라도 그죠? 맞아요. 그 자기가 원하는 디자이너를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참 장점이지만 또 다른 손님을 빼서 오기에 굉장히 힘든 그런 사업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얘기가 나눌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저는 솔직히 그 마스크만 쓰니까 머리를 자주 바꾸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 마스크 쓰니까 화장도 못해. 그렇잖아요. 그쵸. 그냥 선크림만 겨우 바르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라도 바꾸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옷도 그냥 마스크 쓰고 막 추우니까 그냥 까만색 입고 다니게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내주신 바에 의하면은 뭐 유튜브 셀프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다. 네. 이 얘기도 보게 됐거든요. 셀프? 셀프라기보다는 일단 본인들이 치장하는 거죠. 본인을 내가 뭐가 단점이고 장점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진짜 직접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해라. 사실 제가 트렌드는 뒤쪽에 나오지만 그 꿀팁을 보고 진짜 놀래긴 놀랐어요. 잘해서? 예,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헤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토탈 뭐라고 케어라고 할까? 얼굴형부터 해가지고 우리 뭐 이런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 착 라인을 만들어서 애교머리를 만들고 이렇게 잔머리를 만드는 그런 기술까지 정말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와, 그런 팁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튜브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 뒤에 가서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미용실 관련된 이런 사업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 하는 건 맨 끝에 나올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올해 말이 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뭐 힘든 거는 여러분들이 뭐 두말 안 해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몸으로 느껴지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분석된 자료가 있나 찾아봤는데 우리가 부자 보고서 봤던 KB 예, 거기에선 자영업 분석이 몇 개 있더라고요. 야. 베이커리, 커피, 미용실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가 있어요. 아이고. 예, 오늘은 미용실 얘기하겠지만 다음은 피트니스 센터를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피트니스 센터는 2021년에 빅 트렌드에 굉장히 중요한 예, 운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운동이라는 네네. 게 굉장히 큰 트렌드로 바뀌어 버렸고 여러분들도 지금은 홈트를 하지만 예전에는 개인 PT를 받았던 맞아요. 사람들이고 맞아요. 그 어떤 자기 몸 관리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었는가 그런 게 이제 그 보고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내년 초에 우리가 또 연초에 다이어트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니까. 그렇죠. 건강 생각하고 하잖아요. 하면서 만약에 혹시 이 건강과 운동 이런 거 관련된 종사자분이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2021년에는 그래도 트렌드에 동참하는 걸까 하면서 우리가 그건 다음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냥 보면 미용실 현황이 나와요. 저는 미용실이 하도 많아서 네. 옛날에 이대 보면은 미용실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죠. 뭐 어딜 가나 미용실이었고 해서 옷이나 머리 하러 가는 건 이대 앞에. 그렇죠. 네. 그리고 보색 옷. 그죠? 옷가게 엄청 많고 맞아요. 그게 이제 90년대 중반까지 그랬는데 밀리오레가 생기면서 상권이 무너지고 그런 거군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작은 가게들이 다 없어지면서 그 이대라는 지역이 갖고 있었던 특색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상권이 무너졌네요. 네, 그러면서 예기치 않게 이제 이대 상권이 예전 같지 않게 됐죠. 네.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 있었던 그 도소매가 쫙 빠지면서 사실 음식점이 많았던 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방에 올라오면 다 이대 갔는데 여자분들이 머리하고 백 사고 제 옷 시대가 사고. 아니어가지고 모르겠다. 신발 사고 이제 토탈 패션이 가능했었던 곳인데 그게 이제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큰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동대문처럼 살려보겠다라는 일념으로 만들었었던 것들이 밀리오레 잘 됐잖아요. 동대문 잘 됐는데 이제 이대 밀리오는 안 된 거죠. 이대 밀리오레가 생겼어요? 크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왜냐면 사람들이 원했던 건 길거리를 다니면서 분위기. 예, 맞아, 비교해 맞아. 보면서 뭐 예쁜 학생도 보고 맞아. 뉴 패션을 보고 햇살도 맞고. 그렇죠. 햇살도 보고 이대의 그 어떤 분위기. 그런 분위기 아. 뭐 그런 거를 원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이제 이대는 그렇게 졌죠. 그렇게 진 거군요. 네네네네. 이대 밀리오레가 있는지도 몰랐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있는데 다 입점이 되지 않아서 한 개층, 두 개층 그리고 맨 꼭대기 극장 조금 운영이 되고 했었는데 그마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와. 극장도 폐쇄가 되니 그 큰 건물이. 네, 그 위치에 그러니까 굉장히 도심 안에서도 그렇게 큰 건물도 실패할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소비 행동이나 패턴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는 것 같아요. 모두가 그런 종합 쇼핑몰을 좋아할 것이다. 근데 그건 아니었던 거죠. 아니지, 아니지. 네, 그래서 이제 이대에 있던 미용실도 이제 좀 퇴색되죠. 예, 왜냐하면 머리하고 옷 사고 액세서리 사고 신발 사고 가방 사고 속옷 사고 이게 쫙 됐었던 건데
그 밸류 체인이 무너지면서 이대는 그렇게 이제 좀 무너져간다. 한번 그래서 무너졌다. 홍대가 그게 한참 대체하진 않았나요? 그러면서 새롭게 홍대가 떠올랐던 게 이제 히피 문화예요. 피어싱, 피어싱이라든지 이제 보세가 아니고 구제. 구제? 네. 아. 이렇게 유행이 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90년대 후반쯤 되면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홍대도 그 메인 거리가 되게 촌스러웠어요. 지금 그런 게 없었고 그냥 피어싱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그러면서 그 타투 이런 문화가 맞아, 이제 맞아. 막 생기면서 여기 특이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해외 여행을 많이 갔던 젊은 세대들이 타투도 해보고 싶고 코도 뚫고 여기도 뚫고 눈썹을 들고 그리고 특수머리 아. 특수머리를 하는 거예요. 레게 머리라든지 아, 특이한- 진짜 90년대 후반이다. 그쵸 그쵸. 레게라니.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어. 그때 당시 하이틴 스타들도 이렇게 크게 막 반장한 과장된 머리 맞아. 그런 내추럴하지 않은 그런 타입이었잖아요. 그러면서 힙합 문화 맞아. 그러면서 힙합에서 클럽 문화 이렇게 가면서 홍대가 떴었던 것 같아요. 맞네요. 네, 되게 댄디하고 깔끔했었던 이대 문화에서 어허. 홍대로 넘어가면서 언더그라운드. 예, 그렇죠. 언더그라운드. 그러면서 이제 음악 같은 것도 많이 네. 했고 그러면서 그런 친구들이 통기타를 하나씩 배우고 배우고. 그렇죠. 난 드럼, 어. 넌 베이스. 어. 그러면서 이제 335와 음악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또 힙합으로도 꽤 쭉 그렇죠. 유지했죠. 쭉 유지했죠. 쭉 거의 뭐 터질 듯. 그러면서 맞아. 슈퍼스타 K와 맞물려서 어. 이제 거의 뭐 어떤 이런 대중문화 밑에 언더 문화가 진짜 본물을 맞아요. 맞- 그러면서 맞았죠. 홍대는 더 떴죠. 그렇죠. 그러면서 버스킹이 이제 퍼지는 거죠. 이제 숨겨놨던 자신들만의 재능을 해주고 그러면서 또 힙합했던 친구들은 힙합으로 또 춤췄던 친구들은 춤으로 이러면서 홍대가 이제 꽃이 피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은 연남동 쪽에 미용실이 좀 많고 네, 맞아요. 지금은 그런 문화가 좀 조용하게 바뀌었지만은 어쨌든 연남동에도 미용실이 되게 꾸미고 커플들도 많이 오고 젊은 세대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지금도 속속 보면 굉장히 깨끗한 인테리어를 한 곳들을 보면 평수가 막 클 필요도 없잖아요. 맞아. 이렇게 보면 저렴하게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저기 네. 생겼구나 그렇죠. 개인샵들이. 그리고 이제 이제 내가 독립할 때가 되었다 해서 이제 손님들에게 명함을 돌린 뒤 저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구나. 네, 사실 그래서 태생적으로 독립을 할 때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근데 뭐 몇 미터에 뭐 이거 제한이 뭐 있겠죠? 사실 근데 이제 그만둘 때 손님들을 모시고 가는 거는 사실 좀 흔히 있는 일이죠. 흔히 있지만 사실 도의적으로는 아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만둘 때 예고하지 않고 손님들한테 그냥 두는 사람도 있고. 네. 이것저것 싫은 거지 그냥. 그렇구나. 뭐 또 연락 와서 뭐 원장님 이렇다 저렇다 뭐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뭐 얘기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런 사람도 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만둔다 얘기 안 하고 이제 그만두는 거 조용히. 근데 단골이 없으면 참 시작부터가 영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좀 진짜 어렵긴 그래서 하겠다. 여기 트렌드에서도 나오고 하지만 네. 자기 고객을 이제 온라인에서 만나는 거죠. 스타일을 만들어주거나 자기가 유튜브를 해서 해준다거나 청춘 기록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거기 여자 주인공도 메이크업하는 사람인데 자기 고객이 없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처럼 쌍꺼풀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서 그게 말 그대로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럼 네. 트렌드 한번 네. 자세히 한번 봅시다. 네. 일단은 그래서 그 미용실 사장님이 앞에 미용실 얘기하면서 마이너스 2천만 원씩 나온다는 얘기할 때 네. 진짜 남일 같지 않겠다. 그니까 자기도 간담을 쓸어내리면. 간담을 쓸어내리면 그죠? 그러니까 단골들이 얼마나 고마울 거예요. 그니까. 그죠? 그래서 엄청 잘해주더라고. 진짜. 그래서 미용실을 일단 첫 장 한번 보시면요. 네. 이 미용실에 대한 써머리가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미용실이 전국에 몇 개가 있을까요? 이거 다 안 본다 생각하고 몇 개가 있을까? 숫자 너무 약한데. 제가 옛날에 응. 자동차 방송할 때 네. 카센터 수가 그거 재밌다. 뭐보다 많다고 했지? 편의점 수보다 많다고 했나? 진짜예요? 네, 저 그 깜짝 놀랐거든요.
나도 카세트 놀란 진짜? 기억 나는데 네. 편의점이었던 건 그게 기억 안 나. 그게 또 몇 년 전이라 아, 가지고 진짜로? 한 5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래가지고 거의 믿거나 말거나 수준인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주변에 이렇게 보잖아요. 응. 은근히 많아. 맞아, 은근히 그건 많아요. 맞아요. 그건 그래서 맞아. 다닥다닥 붙어 있어. 그건 맞아. 뭐 세차 뭐부터 시작해서 아, 도색, 엄청 도금, 많잖아요. 뭐 부품 맞아, 이렇게 그건 해서. 그래. 네. 맞아. 그래서 그럼 많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도 했는데 네.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음. 얘도 이만큼 많을까요? 편의점만큼. 올해 9월, 2020년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11만 개가 있답니다. 11만 개요? 11만 개 하면 11만 와닿지 개. 않아가지고 이걸 네. 어디서 비교해? 어떤 거랑 수랑 비교해봐야 되나? 음. 전국 커피숍이 2016년도에 9만 개. 오. 아니 전국 치킨 가게가 어. 5만 3천 개. 에? 20년도. 아 맞다. 맞아. 치킨 두 배인 거예요. 치킨보다 2배가 오, 많다고요. 와. 커피숍 한번 찾아줄래요? 커피숍도? 커피숍은 더 많지. 2016년 자료밖에 난 없어가지고 지금. 전국 커피숍 수 보면은 12만 건. 아 비슷하네. 와. 커피숍이랑 커피숍만큼 있는 미용실이랑. 거야. 미쳤다. 그 인구 대비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네. 인구 대비하면 대구가 가장 미용실이 많은 지역이라고 하는데 대구가 네. 멋쟁이들이 많구만. 그렇죠. 거기가 이제 패션, 섬유 그런 아, 도시니까. 맞다. 맞네. 옷에 입으면 머리를 해야 된다니까. 맞- 그게 다 된다니까요. 패키지라니까요. 그 패키지 머리 아하. 하고 액세서리 해야 되고 구두 하게 되고 가방 사게 되고 머리 지지고 뽑고 다 하게 된다니까요. 옷 하나 산 걸로. 토탈 패션이. 파급 효과가. 옷 사고 나서는 안 어울린다는 이유로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보면 인구 그 1만 명당 26개. 그리고 이제 전국 평균으로 보면 10,000명당 21개가 있대요. 만 명당 21개면 많다고 또 생각이 안 드네요. 그러네요. 안 되지만 하지만 몰려 있다는 거. 음. 큰 도시에. 그죠. 큰 도시나 아니면 뭐 우리가 도심 그리고 다운타운 같은데 네. 커피숍만큼 있다니까 확 와닿는다. 그렇죠. 딱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어. 치킨보다 2배 많다라는 거. 어. 치킨보다 2배가 많다라는 거. 이건 사실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식점은 자격증이 필요 없지만 그러네. 미용실은 자격증이 필요하거든요. 자격을 엄청 많이 진짜 땄나 그래서 이 미용실 자격 시험 보러 가면 아주 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진짜 대단해요. 한 20명에 한 명씩 합격을 하거든요.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시험 응시를 해요. 저희 작은 고모가 어. 20살 때부터 미용실 하고 계시거든요. 아. 좋네요. 네. 캐나다에서? 아니 한국에서요. 진짜? 네. 와 좋네요. 근데 오랫동안 아버지가 가게를 내주셔가지고 아 진짜? 20살 때 시작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동네에서 미용실로. 미용실로 새로운 동네 가셔도 대단하다. 입담이 좋으시거든요. 아주머니.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관리 예쁘게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약간 세대가 다르긴 한데 요즘 뭐 디자이너들이야 뭐 말 안 하고 그러지만 옛날 분들은 입담이 좋아야 네. 되고 스타일이 좋아야 됩니다. 모든 그러니까 소문이 그 그쵸. 미용실을 통해서 나가거든요. 그렇죠. 워너비가 돼야 되거든요. 맞아. 거기가 어머님들이 가고 워너비. 싶은 곳이 돼야 되네. 그렇죠. 거의 백화점 같은 동네 백화점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분이 잘 하시죠. 그래서 보면 전체 미용실 중에 67%는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이 안 된대요. 67% 5천만 원이 안 되면 한 달에 얼마예요? 한 달에 뭐 400만 원이나 이렇게 400만 원 네. 정도. 매출이니까 매출이. 순수익도 아니고. 근데 거의 뭐 월세랑 음. 원재료비를 빼면은 본인이 크게 한 나가는 거 200에서 300 음. 정도 많으면 가져. 미용실은 거의 기술이니까. 그렇죠. 한번 한번 사놓은 기계들이라든지 약품은 비싸지 않으니까. 네. 근데 뭐 물론 수입된 뭐 최고급 그런 건 비싸기도 한데 네. 그래도 그만큼 부가가치를 넣어서 팔기 때문에 사실 네. 재료비는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재고 같은 게 많이 없고 그렇죠. 버려지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좋은 것 미용실은 아주 데이터가 간 심플하죠. 그래서 같아요. 뭐 염색약이라든가 이거 번호대로 쫙 되어 있고 한 달에 오는 손님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빠진 것만 재료상에서 갖다 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고 관리가 좀 쉬워요. 어. 네. 매니큐어라든지 파마약이라든지 중화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약 이런 것만 탁탁 하기 때문에 네. 사실 미용실은 손이 빠른 분들한테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자영업으로 하기에는 그쵸, 그쵸.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아. 일하고 싶지 않을 때 네, 안 닫으면 하고 되니까. 그 게다가 뭐 특수머리를 할 수 있다거나 올림머리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러면 오. 굉장히 이제 희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구나. 결혼식 시즌인데 그렇죠, 엄청 그렇죠. 바빠지고. 올림머리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장인분들은 그런 걸 잘했는데 최근에 분들은 이제 올림머리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근데 옛날 세대는 무슨 일만 있다면 올림머리를 했었기 때문에 동네에 계신 분들이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요. 그래서 크게 이제 궁서체로 올린 머리 이렇게 그렇죠. 돼 있는 그런 집들이 분들은 있어서 거의 뭔가 장인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올림머리 한번 하자 하면은 예약한 막 3시간 전에부터 벌벌 떠는 왜냐면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분야가 있다. 그럼요. 그래서 올림머리나 이런 거에 파고들면 특수머리, 올림머리, 뭐 특히 뭐 탈색, 염색 이런 부분에서 케어 같이 해가지고 하는 부분 특색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다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67%는 연간 매출액이 그렇고 이제 연 매출이 5억인 이상 미용실이 이제 증가. 여기도 극과 극이구나. 극과 극인 거죠. 그래서 뒤쪽에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몇 프로가 여기 좀 9페이지 한번 보시면 딱 나와 있어요. 1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적다는 거죠. 야. 전국에서 네, 맞아요. 1,000종의 매점 정도가 10억 원 이상을 그렇죠. 벌고 있다. 10만 매출이 이니까 100대 1. 100에 한 명만 이렇게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죠. 100에 한 명만. 그리고 대부분은 사실 생계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가 생활비하고 뭐 하면 사실 4,500 정도 쓰잖아요. 그죠? 네. 자식들 있고 4인 가족으로 하면. 네. 그래서 다 대부분이 생계형인데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서 나오는 대로라면 점차 프랜차이즈화 되는 추세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요? 뭐 그리고 주로 이제 미용실을 이용한 주 고객층이 누구냐에 따라 뭐 다르기도 하겠지만은 점차 보면 좀 더 좋은 곳을 선호한다는 거죠. 서비스도 좀 더 좋고, 네, 좀 더 좋은 곳, 카페 같은 곳. 우리 뭐 이미 다 해본 거잖아요. 우리 회사 동료가 그런 카페 같은 좋은 곳을 가나 봐요. 가면은 옆에 베이커리에서 유명한 베이커리에서 그 미용실만 계약해서 나오는 빵이 있대요. 그 진짜? 빵을 거기서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분 압구정 가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모르겠어. 압구정인지 하여튼 압구정, 강남 강남 쪽이에요. 진짜. 그래가지고 자기는 빵 안 먹는데 너무 그게 이 미용실에서만 나오는 빵이니까 먹고 싶었다고 얘기하더라고. 희소같이. 예.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차별하면 차별하겠네요. 네. 대접을 어쨌든 받는. 그런 고급진 카페 분위기에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또 있고.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프랜차이즈 가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에서 간 건 아니고 저는 그냥 친구 소개받아가지고 소개를 간 거예요. 근데 네. 가다 보니 이제 프랜차이즈였고 프랜차이즈도 많긴 많다. 그리고 또 다른 업종과 달리 다른 업종들은 3년, 4년 안에 폐업을 하잖아요. 근데 미용실만큼은 10년 이상 영업한 비중이 30%가 넘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머리 안 하고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죠? 남자들도 다 깎고 네. 그지 않아요? 할아버지든 아저씨든 이발소도 다 어쨌든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냥 커팅 아저씨도 이미용으로 미용실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커팅해요. 네. 그래서 뭐 필수니까. 앞으로 30년 후에도 네. 로봇은 머리는 못 깎는다고 그럴 그러더라고요. 수 있겠다. 머리는 못 깎는데요. 아직은 그쵸? 네, 아직은. 이게 유망한 기술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스텝이 되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머리 다 원장님이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손도 되게 아파하시고 관절도 힘들어하시고 서 있어서 몸이 좀 많이 축나는 거긴 해가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분산시키면 스텝이 되게 많아서 인건비가 고민되시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형 미용실에 들어가서 몇 프로만 받고 그런 걸 다 이용하는 거죠. 그 디자이너는 그 스태프분들에 대해서 뭘 줄 필요가 없어요. 그 인프라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그 인프라를 이용하는 대신에 순수익을 가져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 미용실에 인건비도 줘야 되고 차도 타야 되고 약도 사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수건도 사야 되고 엄청난 80%가 디자이너가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너무 고맙죠. 아마 난리가 날 그럼 겁니다. 망하지 안 하지 아무도. 그렇게는 안 되지. 뭐 초급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 있어요. 꼭 이제 버티면서 계속 자기 손님을 늘려가기 위한 사투를 1, 2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차 한 5,600도 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음. 몇 년 버티면 자기 가게를 낼 수 있는 손님도 쌓이고 자본도 쌓이고 그렇게 나오는 거고 한 20년 전만 해도 젊은 분들이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외국으로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네. 일본도 가고. 네, 그리고 유럽도 많이 가고 호주도 많이 가고. 네. 거기는 인건비를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그죠. 돈 네, 네. 엄청 번다고. 그렇죠. 머리도 잘한다고. 네, 그러고. 그래서 한국 사람 되게 선호하고 그래서 네일하고요, 맞아요. 헤어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되게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맞아요. 와, 크게 할 수 있겠다 거기서. 네, 그리고 제가 있었을 때도 디자이너 선생님들, 젊은 선생님들은 이미 딱 자기들이 호주를 가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네, 시작하고. 마음을 먹고 경력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돈이 안 돼도 꼭 참고 음.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래서 다들 해외로 잘 갔어요. 네. 신기하다. 그 시절,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대는 어렵지만 그 시절에는 그랬죠. 그래서 한 번 시작하면 그래도 10년 이상 할 수 있는 업종이 미용실이다. 이거는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겠죠. 확실히 기술에 입각한 그렇죠. 창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음.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손에 익잖아요. 뭐 누워서도 뭐 할 수 있는 거고, 뭐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남자 머리, 카트 머리, 군인 머리는 뭐 1, 2분, 3분 안에 다 그냥 쫙쫙 빼는데 이 바리깡 기술이 또 보통이 아니거든요. 오. 젊은 분들이 바리깡을 잘 못해요. 아. 네, 옛날 시대에는 무조건 바리깡 머리였잖아요. 아, 그쵸, 그쵸. 다 상고 머리에다가 맞아. 애들은 다 머리를 짧게 자르기 때문에 맞아. 옛날 미용사분들은 상고 머리를 그냥 끝내요. 근데 이제 젊은 세대에는 우리가 다 단발머리, 남자들도 그냥 커트도 다 가위질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머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조금 서툴다. 서툴죠. 네. 아, 서툴어요. 재밌다. 재밌어요. 네. 그래서 미용실이라는 게 우리가 1900년에 생긴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수진 미용실이 가장 오래됐대요. 120년 영업한 곳이라 야, 여기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도에서 80년대에는 미장원이라고 불렀다가 이제 미용실로 바뀌면서 남녀 구분 없이 이용을 하게 되었고요. 2000년대는 뭐 블루클럽이라든지 나이스가이 이렇게 남성을 위한 미용실이 맞아, 블루클럽. 네, 맞아요. 해가지고 파란색 수건이 쫙 밖에 말려져 있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효율을 높이는 거죠. 왜냐하면 아. 남자 머리, 여자 머리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남자 머리 잘하는 분 계시고 여자 머리만 잘하시는 분이 계시고 남자 머리는 파마를 하거나 염색을 하는 빈도가 좀 적기 때문에 빨리빨리 시스템으로 탁탁탁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분들이 미용실 가기가 약간 부담스러워 하는데 부담스럽고. 딱 남자들만 가는 딱 미용실이라고 하니까 그런 타겟층을 딱 잡고서는 만든 거죠. 아. 그것도 굉장히 좋았던 좋았던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네. 아버님들 항상 어떻게 가야 되지? 맞아요. 미정원 그리고 삐끗하고 삐끗하고. 맞아. 싸고 싸고 그래서 한때 아마 그 남성 전용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유망했었던 맞아, 걸로 알고 맞아요. 있어요. 굉장히 많이 생겼었었고 아마 지금도 꾸준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근데 거는. 많이 수가 줄었고 아직도 아직도 있는 거 보긴 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수가 줄었다. 예, 그렇게 계속 하고 10년 동안 계속 폐업률도 나쁘지 않은데 지난 10년간 매해 28%나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30%나 가까이 증가를 했대요. 그래서 보면 이 미용 시장만큼은 진짜 웬만해서는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패션 시장은 많이 이제 줄었다고는 하는데 이 옷이가 우리가 되게 고가의 옷들을 많이 입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미용은 이렇게 사람들 돈을 아끼지 않는다. 그렇죠. 보니까 막 머리 색깔 바꾸시는 분들 진짜.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저 보라색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레이 약간 네, 지금은 바이올렛으로 회색이라뇨. 애쉬 그레이라고 해주시겠어요? 애쉬 그레이. 애쉬 그레이입니다. 애쉬 그레이 바꿨는데 재밌어요. 또 스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머리예요. 그 회색 머리,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애쉬드 그레이. 애쉬 그레이. 예, 저 머리가 가장 그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색깔이고, 그 다음에 색깔이 가장 빨리 빠지는 색이에요. 아 진짜요? 네, 금방 없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방문율이 굉장히 짧죠, 텀이. 그렇기 때문에 미용실에서는 굉장히 강추합니다. 타겟 뗐네. 저는 탈색 우선 했어요. 탈색 2번. 탈색을 해야만 저 색깔이 나오죠. 맞아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저도 한때 미용할 때는 항상 그 색깔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항상 그 색. 왜냐면 상상이 안 된다.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본인 스텝에게 가장 핫한 트렌드의 머리를 항상 해놓고 이제 보여주는구나. 걸어다니는 모델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저색이라고. 뒤 서태분에게 그렇죠. 저색이었어라고 해서 저색하고 해주세요라고 저도 저도. 요즘에 뭐 색깔 바로 저기 보시면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뭐 이렇게 돼서 뭐 2, 3주 되면 색깔이 좀 빠지는데 그때 오셔서 매니큐어 한 번 더 하시면 되시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 머리통을 들이미는 거죠. 당했어. 아니죠. 이제 어쨌든 그만큼 꾸준히 사랑받는 색깔이 그레이예요. 남녀 모두에게. 맞아요. 예, 되게 쿨한 분들이 좋아하는 색깔이 회색이에요. 여자분들 중에서도 되게 샤방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핑크 머리 많이 하시는데 핑크가 어제 핑크 하는 사람 봤어요. 있다니까요. 핑크는 절대적인 매니아가 있어요. 예쁜 절대적인 안 매니아가 어울려서. 있어요. 그래서 핑크 그리고 이제 그레이 이게 쌍벽을 이루죠. 은퇴하면 그레이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정말 나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뭐 직업상이라든지 성격상 어떻게 안 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퍼플 보라로 가요. 이제 그렇구나. 그나마 얌전하지만 이게 탁 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라로 많이 하고 그런 거죠. 네. 옛날 얘기 나오니까 또 재밌네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제가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이 링크를 걸어서 다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 네. 이 파일은 길지 않으니까 아주 재밌는 것 같아요. 네. 11장짜리 이 11페이지짜리 보고서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이제 트렌드로 한번 가보시죠. 네. 자, 뭐 우리가 예상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먹고 이제 건강하게 살기 위한 거를 지방실현을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것처럼 네. 미용이야말로 대머리인 사람, M자 탈모가 있는 사람, 뭐 너무 얼굴형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잘 해주는 사람들한테 팔로워가 60만, 100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튜버의 금강연화라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주 정말 대단한 지금 사진 보면 거의 대머리 같지.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변신시켜요? 20대로 변신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장난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여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오, 미용실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난 이런 아니다. 사람들은 빡빡한 거예요, 손님이.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죠. 그럴만하다 근데. 자기의 노하우를 업로드해서 누군가 그걸 뺏겨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이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렇죠. 줄을 서기 때문에 동네라든지 기존의 고객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머리가 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아니 누가 뺏긴다 하들 그 사람이 뺏겨서 자기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 채널이 없잖아 그 그렇지. 사람들은.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노하우를 공개하고 그 사람들이 진짜 고마워하게. 너무 거의 뭐 감동의 눈물이 막 거의 뭐 진짜 거의 뭐 진짜 큰 고민 은인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감사합니다를 연신 말하면서 공손하게 뒤로 퇴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해야 돼요. 뭐 영어, 뭐 스피치라든지 모든 게 자기 채널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도 기타 교습소가 3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거나 했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을 유튜브로 먼저 그 사람이 어떻게 가르친다는 걸 알게 되면 쉽게 찾아갈 수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주는 걸로 해서 그 사람이 집에서 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자기를 찾아오게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유튜브는 구독자 수를 떠나서 일단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자영업자면 어떻게든 이거를 홍보할 채널을 찾잖아요. 그러면은 유튜브도 거기에 이제는 들어가야 된다. 왜냐면 인스타는 이제 필수처럼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아직 필수야. 유튜브는 아니다. 해야 돼. 근데 해야 된다. 사실은. 너무 사실 중요한 게 그렇게 강습을 모아야 된다거나 이러면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타투 하시는 분들 중에 타투가 너무 시장이 작아요? 클 대로 컸는데 타투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분은 미국의 타투이스트 중에 한 명이
대머리에다 타투 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래퍼처럼 그 얼굴형에 맞게 어머. 타투를 진짜 멋지게 해준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게 단점이 크게 안 느껴지게 그렇게 그러니까 타투를 내가 한다는 거죠. 타투를 하는데 도저히 타투 시장이 이제 너무 경쟁이 과하니 나는 어떤 걸로 차별화를 해야 할까 해서 미국에 있는 그 타투이스트를 벤치마킹해서 이제 이 대한민국 시장에 대머리인데 머리를 심을 수 없는 그냥 애매한 나이 대증의 남자들에게 자기가 대머리를 싹 깎고 그렇게 해가지고 타투를 해가지고 귀걸이며 뭐 반지 시계 이렇게 옷까지 해가지고 스타일리스트를 해주는 거예요. 대박이다. 그 사람이 돈을 엄청 번다니까요. 아, 그럴만 하겠다. 그죠? 근데 두피 문신이라는 것도 있네요. 두피 문신 그런 거예요. 보면 그렇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 사고를 확장해서 남들은 하고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수요가 있는 거. 그러니까 수요만 파악하면 예, 스몰 비즈니스는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와.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이건 거예요. 놀랍다. 그렇죠. 그리고 2021년 트렌드 중에서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개인주의예요. 나에 맞추는 거.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렇게 어떤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수요를 찾아내라. 그거면 저는 사실 코로나 시대 극복할 수 있는 당분간 3년 정도에서 5년 정도는 그렇게 작은 스몰 비즈니스를 통해 수요를 찾아내라. 네. 수요를 찾자. 그것만 해결되면 버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야. 두피. 제 장난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미용이면 미용, 타투면 타투, 뭐 옷 만드는 건 옷 만드는 거, 수선이면 수선, 세탁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그 방송 초청하시는 분 중에서도 세탁이지만 특수한 상품을 다시 깨끗하게 해주는 맞아요. 그런 모든 때 다 제거해주는 그런 얼룩.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본질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 안에서 어떤 특수한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는 거. 전국에서 그 물건이 그렇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국 상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뭐 60%가 넘는 사람들은 매달 500만 원 미만으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매출을 올리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국에서 줄 서고 있다. 나 좀 한번 머리 해주세요 하면서 그런 것이 사실은 이 시대에 나아갈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경기가 좋아지나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2천만 원을 지금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도 이미 자기 채널을 가지고 있었거나 이미 아주 특수한 계층의 부류의 사람들의 머리만 해준다거나 해서 사람들이 직접 입소문을 내주지 않는 이상은 어떤 업종도 저는 이제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도 마찬가지죠. 음식부터 뭐 교육, 작은 교육부터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뭐 생활예술인부터 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수요를 찾는 것이 2021년의 숙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미용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차라리 특수머리나 올림머리나 뭐 이런 그런 걸 노려라. 그걸 차라리 되게 중요하게 파는 게 그걸 해서 전문으로 해라. 차라리. 전문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 1등이라고 생각돼서 지방에서도 올라와야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인생의 어떤 일이 있어서 저 사람에게 내 머리를 맡긴다라고 하면 동네 상권에만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까 타투 시장 얘기했는데 대머리 타투가 있는 네. 머리 두피에 문신을 해주는 거야. 두피 문신이 아주 잘 나가거든요. 이미 미국에는 안 이상해? 아니 너무 멋있게 하는 거죠. 멋있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 옛날처럼 그런 색깔이 아니라 아예 다 밀고 여기 싹 다 밀고. 모양을 네, 그래서 타투 시장에 있던 그분이 자기가 머리를 다 밀고 액세서리, 시계, 반지, 옷까지 다 자기가 그대로 스타일을 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자기 얼굴형에 따라서 M자가 멋있는지 뭐 유명한 그 래퍼들 많잖아요. 외국에 아예 밀어버리고 이제 이 스킨헤드 스타일을 그 사람을 입혀주는 거예요. 아예 삶 자체에서.
그러면 이제 머리 좀 있는 것처럼 네. 보면 머리 있는 것 같잖아. 그쵸. 여기 아예 없는데. 그래서 아저씨 같았던 사람들을 굉장히 젊게 이렇게 변신을 시켜주면 그 사람들이 자신감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뭐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는 거예요. 그 금액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토탈 케어로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뭔가 조금 방향을 틀어보자. 이게 2021년도에 중요한 트렌드예요. 나중에 우리 트렌드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처럼 자 우리가 음식을 하고 있다면 음식에서 어떤 거에 포인트를 줘야 될지 혹시 이런 수요는 없을지 저번에 복지 계란 얘기했지만 복지 계란이 50% 올해 시장이 상승했대요. 매출이. 그런 네. 것처럼 내가 조금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아 재밌네요. 그러니까 미용실도 결국에는 일반적으로 하다 보면은 다 어렵고 생계형밖에 못 하고 이런 위기 순간을 견딜 수가 없게 되는데 이런 시장을 잘 또 발굴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죠. 이런 홍보 채널을 이용하는 게 꼭 필요하고 이런 거라는 거죠. 구독자가 굳이 많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뭐 누군가 나를 궁금해서 찾아보고 내 실력을 궁금해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창구가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아줌마들뿐만 아니라 뭐 이제 뭐 저거 아이들 낳고 바로 이제 나온 분들이 그분들한테 해주시는 케어라든지 하여튼 특정한 부류를 만족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들 머리도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해주고 하여튼 그거를 생각하는 게 살아남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지금 저희 머리 해주는 사람 그 분이 유튜브를 계속 준비하고 오랫동안 한 1년 촬영했어요. 네. 아직도 업로드를 안 하는데 지금 그래도 그 전보다 뭐 틱톡을 하더라고요. 틱톡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틱톡에 팔로워 많이 늘었다면서 막 그냥 어떤 남자가 그냥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얼굴 가리더니 팍 했는데 머리 색깔이 확 변신해서 다른 이미지로 나타난 거 이런 걸 보여주더라고. 글쎄요. 저는 반대입니다만. 아 그래요? 재밌긴 하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기 가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런 게 여러 개 뭐가 근데 있겠죠. 이게 기술이기 때문에 쉽사리 올리지를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기만의 노하우니까. 아니요. 자기가 올리면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진정한 실력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기술들은. 그렇죠. 이게 그렇구나. 그거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만의 이론과 철학으로 그게 아니다라고 반론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네, 왜냐하면 기술에도 그런 게 있어요. 다 와서 까는구나. 그건 막. 야매다라고 하는 항상 어떤 기술에나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정통이 아니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상관없이 자기 기술을 확실하게 오픈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못해요. 절대. 내가 이거 올리면 나 가르쳐줬던 선생님이 다 틀렸다고 얘기할 것 같고. 아니 근데 그런 게 머리가 있는 거죠. 결과로 보여지는 건데 맞고 틀리고가 있어요? 모든 기술에는 그런 게 있어요. 심지어 바느질 하나, 퀼트 하나에도 그 세계에서는 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진짜. 유튜브라는 거는 전문가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따라 할 수 있고 내 앞에 서서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고 좀 다 보기 지루한데 그냥 우리 만약에 내가 모르는 제가 예전 기타쌤 재즈 잘하시는데 그거 한 시간 가기 지루해요. 다시 안 가. 그거 유튜브를 안 보고 싶거든요. 조금 더 쉽고 재밌게 설명했으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고수가 내려와서 고수만의 비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미용 기술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 자기를 어필하고 이제 커리어를 어필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은 저는 뭐 꼭 그래야만 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대신 내가 맞다고 주장만 안 하면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분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 오픈 게 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내가 자만하지만 않는다면은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댓글 하나에 많이 상심을 하기 때문에 이제 멘탈 관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한테 되게 필요하고 맞다라고 하면 계속 쌓이는 거고 맞아요. 그 사업은 성장을 하는 거고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교만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와닿지 않고 와닿지 이해가 않고 안 자기 가고. 혼자 잘난 것처럼 한다면 다 외면을 하겠죠. 그래서 누구나 올릴 수 있는 건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잘해야지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자꾸 SNS도 안 하시고 유튜브도 안 하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평가받을 거라고 한 것 때문에. 맞아. 사실 그 시작 단계가 굉장히 아름다운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도 바뀌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하는 업종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반드시 필요하면 허비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악플이나 이런 거를 뒤로 하고 사실 뭐 잘못된 정보가 아니라면 오픈을 하고 시작을 해야죠. 예, 그런 의미에서 왕장사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뭐 팔로우 해주시거나 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사실에 입각해서 항상 좋은 정보들을 많이 저는 업로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예, 모르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딱 그게 맞다. 그게 맞다라는 어떤 고정관념보다는 항상 그냥 사실에 대해서 우리 의견들 얘기 나누고 직접 겪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 의견 나누고. 맞아요. 그런 네.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갖고 미용실 갔던 걸로 해가지고 미용실 네. 트렌드 얘기해봤는데요. 네. 괜찮았습니까? 네. 아니 진짜 근데 이 헤어 유튜버가 맞나요? 많냐고요? 네, 많이 있죠. 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유튜브도 많이들 하시는구나. 유튜브도 그 트렌드가 있잖아요. 네. 아시겠지만 이제 예를 들면 뭐 여전히 먹방이 많지만 먹방지고 뭐 생긴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내년에는 패션 관련된 그 크리에이터들이 훨씬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지인한테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그런 말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한 번 얘기해서 안 하면 그 사람 안 할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사람을 동물이든 사람이든 강가로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은 못 먹여요. 진짜. 그건 본인의 그 영역이기 때문에 이미 뭐 너무 많이 하고 있죠. 네. 키 작은 남자가 옷 해서 하는 것도 많고요. 이미 그래서 10대나 20대 초반 남자들은 자기랑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남자가 추천하는 옷을 사고 해요. 그대로 사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옷도 팔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시대의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뭐 잘생길 필요도 없어. 너무 삐쩍 마른 그러니까 여자처럼 마른 남자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어울리는 색깔 뭐냐. 요즘엔 이제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 많이 찾잖아요. 그래서 MBTI나 뭐 자기 색깔 이런 것도 유행이 했다고 하는데 자기한테 맞는 옷. 부인에게 어울리는지 라운드가 어울리는지 사실 잘 모르는 사람 관심 없고 패션 감각 없는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추천해주고 자기끼리 얘기해주고 옷 산 거 서로 공유하고 이런 커뮤니티가 온라인에서 생기기 때문에 뭐 미용실 뿐이겠어요. 옷 파는 사람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하는 거죠. 오늘 신상이 들어왔는데 요즘은 이런 뭐 무늬가 유행이다. 이런 게 귀엽다. 뭐 잠옷이 들어왔는데 요즘에 이런 재질로 한다라든지 레깅스가 이게 들어왔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팔로워가 뭐 5,000명 이상 생기면 바로 이제 그립 같은 데로 가서 상품을 팔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코로나가 저거 돼도 팔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적절히 이용하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2021년 트렌드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K노믹스라고 하거든요. K노믹스. 뚝 떨어져서 사는 사람은 사는데 죽는 사람은 끝없이 추락한다. 완전 양극화가 제대로 될 거다. 네네네. 이거요. 지금 뚝 떨어졌잖아. 네. 오르는 사람 무조건 올라요. 네. 이게 시장 성장하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다수가 내려가겠네요. 이거 보니까 아주 끔찍하지 무섭죠. 오.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야, 장난 아닙니다. 무서워. 그러면 트렌드 얘기. 네. 잠시 바로, 쉬었다가 네, 돌아올까요? 돌아오겠습니다. 네. 와, K노믹스가 그런 거예요? 네. 무섭다. 이건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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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정해져